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 여성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갈비뼈를 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진짜 역사적 사실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중세시대 기록에 의하면 갈비뼈 제거 수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날씬해지려고 갈비뼈를 뺐다 하는 건 오히려 근대 이후 유럽에서 퍼진 루머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코르셋입니다. 중세 후반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허리를 가늘어 보이기 위해 딱딱한 코르셋을 착용했습니다. 코르셋을 장기간 착용하면 갈비뼈가 안쪽으로 눌리고 장기 위치가 변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이 모습이 과장되어 아예 갈비뼈를 제거했다는 소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죠. 보통은 종양 제거, 기형 교정과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대인들이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 갈비뼈 제거 수술을 실제로 시도한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갈비뼈는 단순히 몸을 감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폐와 심장, 간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약 미용 목적으로 갈비뼈를 뺀다면 장기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죠. 날씬해지려다 오히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중세 여성들이 실제로 갈비뼈를 뺐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코르셋이 만든 신체 변화를 과장해서 생긴 이야기인 거죠. 갈비뼈는 장기 보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갈비뼈 제거 수술은 치료 목적이 있을 뿐 미용 목적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절염에 도움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이런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죠.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데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K도 풍부해서 뼈와 연골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음식입니다. 바로 강황과 생강 같은 향신료인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 생강 속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관절염 보조제로 활용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와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관절염에 좋은 음식 5가지는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녹색 채소, 강황, 생강, 그리고 콩, 두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식습관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절은 평생 써야 할 소중한 구조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침을 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쇄골뼈, 즉 어깨 앞쪽에 있는 뼈는 보통 교통사고나 스포츠 손상 같은 큰 충격에 의해 골절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침만으로도 쇄골이 부러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침 몇 번 한다고 뼈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다공증이나 암 전이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침의 작은 충격만으로도 뼈가 뚝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넘어지지도 무거운 것을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침 후 쇄골부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골절이 확인됐죠. 즉, 외상이 전혀 없어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안심해도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 과음, 영양 불균형 같은 사소하지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뼈는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죠. 그럴 땐 기침 한 번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침만으로도 쇄골이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은 평소 생활습관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원인 모를 통증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사골국물 한 그릇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사골국물은 뼈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골국물에는 뼈가 푹 우러나오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할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사골국물에 녹아나오는 칼슘의 양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한 컵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그러면 사골국물은 뼈 건강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골에는 콜라겐, 아미노산, 젤라틴 같은 성분이 녹아 있어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골국물에는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기를 제대로 걷어내지 않고 먹으면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뼈 건강에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건 사골국물보다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에서 훨씬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골국물은 칼슘 보충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적당히 즐기면 단백질이나 젤라틴 같은 성분이 관절 건강에는 조금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기와 나트륨은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은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햇볕, 그리고 정기검진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